논술의 전진경 세니라입니다. 저희 학원에 다녔던 9살 친구는 롯데월드보다는 뛰논이 더 재밌어요. 롯데월드보다 뛰어노는 논술이 더 재밌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논술을 즐겁고 재밌어하는 이유는 몸을 뛰어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뇌가 뛰어놀게 하는 학습법 때문입니다. 읽고 쓰고 생각하는 일을 즐겁게 여기는 건데요. 7살 친구들은 하루에 10개, 20개 문장을 암기하고 스스로 쓸 수 있게 되고요. 이곳에 다닌 12살 친구는 공룡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뛰어노는 논술을 5년 동안 다닌 12살 심재민 군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 덕분에 되게 학교 생활이 편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발표 같은 걸 할 때 예전에는 되게 두려워해가지고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다니면서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것 같아서 뛰논이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이 학원을 다니면서 자부심을 가진 게 되게 차별화였던 것 같은데 똑같은 논술학원도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 거의 전무후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학원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솔직히 친구들이 되게 그런 학원이 어딨냐고 약간 조금 비꼬듯이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데려오고 싶었고 이게 상상이 아니라고도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두뇌는 어른들의 뇌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두정엽인데요. 두정엽은 몸을 쓸 때 움직이게 되는 뇌의 부위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뇌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부분은 바로 두정엽입니다. 몸을 쓰게 되면은 두정엽이 움직이면서 다른 뇌의 부위도 활성화가 되게 돼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미국의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에서는 두정엽을 쓰면은 다른 부위의 뇌들이 활성화된다는 논문을 보고 나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앞에 체육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가장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체육을 한 후에 수학을 하도록 수업 설계를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쓰고 나서 머리를 쓰게 하는 수업 방식을 변경했더니 미국 전체 SAT 학업 성적이 10위권 안에 드는 고등학교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같이 어휘를 공부할 때도 단순히 앉아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뛰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의 뇌는 당연히 활성화가 되면서 평소보다 더 뛰어난 암기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평소보다 책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뇌과학적 원리 때문에 뛰어노는 논술에 다니는 아이들은 책을 읽고 나서도 더 읽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나서도 힘들다는 말보다 선생님 저 더 쓸래요 라고 하면서 읽고 쓰고 생각하는 과정을 즐거운 학습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뛰어노는 논술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두 번째 뇌과학 원리가 있는데요. 버니시 메카시가 만든 포맷 학습법이에요. 포맷에는 4가지 학습 유형이 있어요. 각 유형마다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요. 1번은 why, 왜입니다. 학습할 때 이걸 왜 배워야 하지? 내가 왜 해야 하지? 하면서 동기부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사교적인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감정적으로 인지를 하면 그때부터 깊이 있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2번은 what, 무엇입니다. 학습할 때 무엇을 해야 하지? 하면서 정의하고 개념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논리적인데요. 우선 학습할 때 이성적으로 인지하면 분석하고 논리에 맞게 생각을 정리해요. 그래서 논리력이 뛰어나죠. 3번은 how, 어떻게입니다. 학습할 때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방법을 생각하고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방법을 알면 바로 행동해요. 학습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아서 행동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마지막으로 4번 if, 만약에입니다. 학습할 때 뭐가 좋을까 하면서 이 if 유형 친구들은 굉장히 직관적인 친구들인데요. 느낌 딱 오면 바로 행동하거든요. 바로 도전하고 경험해보고 직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창의력이랑 상상력이 엄청 뛰어나요. 여기서 포맷의 특별한 점은 성격 유형 검사나 혈액형처럼 사람을 하나의 유형으로 고정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맷은 학습하는 유형을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4가지 유형 중에 어떤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 뇌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학습 유형의 뇌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가지 유형을 볼 때 각 유형의 그래프에서 대각선으로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1번 Y, 공감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대각선에 있는 how, 방법을 생각하는 걸 어려워해요.
공감만 하고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학습할 때 방법을 찾아서 실제 삶에 적용해서 해결해 보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게 선생님들이 질문해줘요. 근데 그와 반대로 하우는 공감하는 걸 어려워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방법을 찾고 행동하고 이것만 집중하기 때문에 학습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는 걸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what,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논리적인 이 what 유형 친구들은 반대편에 있는 if, 정의랑 정답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상상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나 이야기를 들려주고 질문을 많이 줘요. 그리고 반대로 if는 정확하게 정보를 인지하는 걸 어려워해요. 책을 읽어도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해서 읽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쓰는 글쓰기를 통해서 반대의 what 유형의 뇌를 학습 유형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이처럼 뛰어노는 논술에서는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를 4가지 학습 유형으로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의 두뇌가 골고루 성장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두뇌 성장표가 나가요. 그 두뇌 성장표에는 각 달에 한 가지를 주제로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그 주제를 공부할 때 아이가 이 4가지 뇌를 어떻게 골고루 성장시켰는지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매달 써서 나갑니다. 먼저 6, 7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양심이나 인성이 자라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8, 9세 친구들은 자아중심성에서 벗어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나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책들을 보면서 아이들 뇌 발달에 맞는 책을 선정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10살 이상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뇌 발달이 어른들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을 볼 수 있는 사고력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면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수업을 하고 나면은 6, 7세 친구들은 수업이 모두 끝났을 때 100개 정도의 문장을 암기를 하게 되고 모든 수업을 경험으로 즐겁게 했기 때문에 읽고 쓰기는 굉장히 즐거운 거야 라는 무의식의 학습 패턴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8, 9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났을 때 500개 정도의 문장을 암기를 하게 되고 저희가 관계나 이해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나 다양한 입장에서 함께 활동을 하는 능력들이 많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10살, 11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모두 끝났을 때 1000개 정도의 문장을 암기를 하게 되고 책 주제별 2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학습은 책을 많이 읽고 단순히 글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 봤을 때 내가 이 책에 대해서 나와 연결시키면서 흥미를 가지게 되고 이 책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실천을 해보고 이거를 적용해서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행동하면서 책 한 권을 내가 모두 다 읽었을 때 이 책의 내용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에 습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학습이에요. 이 과정을 거쳤더니 고학년 친구들에게는 몇 가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한 번은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왜 내가 어린 나이에도 경제관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키라에서 했던 정보를 모두 다 습득을 하고 3주차에는 우리가 100원, 200원이라도 스스로 벌 수 있는 것들을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4주차에 책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나만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마무리되는 수업이 끝났었는데요. 이 수업에 참여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요새 사업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사업이에요? 라고 했더니 저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읽고 나서 제가 4주차에 저만의 방법을 찾은 걸로 지금 아파트에 있는 아주머니들의 심부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드리고 돈을 벌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총 26만 원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이 단순히 책을 읽고 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삶에 연결이 되면서 내가 행동하고 이게 스스로 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키워져 나가는 학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릿을 배우고 나서 아이들이 글을 쓰거나 행동을
설명을 하거나 내가 무언가 도전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릿 있게 해야지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들었던 한 친구가 5학년 1학기가 됐을 때 전교 부회장에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전교 부회장에 낙마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어머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괜찮은지 아이에게 물어보러 갔는데 아이가 너무 밝은 표정으로 엄마 괜찮아, 나는 그릿이 있잖아, 이번에 1학기 때 내가 잘못한 거를 개선해서 2학기 때 또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1학기 때 잘못한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개선을 한 다음에 2학기 때 전교 부회장에 출마를 했는데 정말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 저희 딸은 띠논을 다니면서 저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논술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책이라는 도구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각을 확장시켜주고 내 삶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논술에 대한 수업을 할 때는 단순히 책을 읽고 쓰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대한 흥미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을 습득하고 이 지식을 실제로 행동해보고 내 삶에 적용을 하는 이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나중에 무엇을 배우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즐겁게, 그리고 나만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교육의 미래입니다. 뛰어난 논술 수업이 더 궁금하시면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레벨 1, 2, 3 자세한 수업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거를 내 아이에게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뛰어난 논술 홈페이지에 무료 체험 수업 신청이 있어요. 더 자세한 수업 설명과 더불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그리고 어떤 두뇌를 오늘 발달시켰는지 상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뛰어난 논술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세요. 집이랑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이상의 라이딩을 해서 아이를 데려오고 있는 학부모예요. 우리 아이가 여기 6살 때부터 다녔어요. 한글을 알지도 못할 때, 쓰지도 못할 때. 이 뛰어노는 논술은 엄마의 욕심 때문에 아이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정말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뛰어놀면서 읽고 생각하고 정말 아이를 자라게 하는 곳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이가 다른 학원 어디 다닐래? 뭐 태권도를 다닐래? 라고 물어봐도 저는 뛰는만 다니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하면 오늘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체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보내고 있고요. 저는 이 뛰어노는 논술에서 고학년 친구들이 써내는 글들 같은 걸 읽으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해나가면 이 아이의 곧 고학년 때 이 아이가 써낼 글이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띠논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고 이렇게 배우겠구나가 좀 굉장히 정확해졌어요. 정말 적극 추천하는 것 같아요. 뛰어노는 논술이라는 이름을 듣고 어떻게 논술을 뛰어놀면서 하지? 라는 궁금증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뇌과학에 기반한 프로그램이었구나. 더 믿음직스러워졌어요. 13살 졸업식까지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지인 추천으로 알게 되었는데 뛰어노는 논술이라고 해서 그냥 논술학원인지 아니면 노는 곳인지 너무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 나서 왜 아이가 그동안 그렇게 뛰논을 가는 걸 좋아하고 즐거워했는지 알게 되는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좀 느린 편이었는데 여기 와서 긍정적인 단어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 표현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서 저랑 신랑도 지금 현재 너무 감동하고 여기가 13살까지 한다는 게 아쉽지만 그때까지 졸업을 목표로 잘 보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뛰는 100년 다닐 거예요.